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주말 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도 푹 쉬고 또 이렇게 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무언가를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코스피도 보시면은 똑같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포스코홀딩스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영상에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소식이 있었죠.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원래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이 신용 등급이 더블 A1으로 이제 강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디스에서 108년 동안, 그러니까 1917년 이후로 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내렸다는 거죠. 왜냐?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그 다음에 뭐 미국 국민의 그 세금 인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리, 장기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 장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부채 비율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칼질을 요것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죠. 그런데 지금 그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무디스에서도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디스뿐만 아니라 뭐 피치라든지 S&P에서도 이제 미국의 등급을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었는데, S&P는 2011년부터 했고요. 피치는 2023년도에 내렸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2025년도 때 이제 무디스가 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 또한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 모습, 마이너스 1.36%로 박살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러한 하락세는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랬듯이 미국은 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사실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부채 한도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버리기만 하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미국이 막 부채 한도 올리는데 협상을 안 해준다, 막 상원 하원이 부딪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가끔 한 번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었는데,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한번 주춤을 하면은 다시 올라오는 게 미국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또한 그냥 물 흘러가듯이 다시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그게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는 영향을 잘 줄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 내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업황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를 보시면, 사실 지금 철강업계는 이 전기료 폭탄이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로가 있고요. 철강을 생산하는데 고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돌리는 제철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용 경제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에서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지만, 미국 산업용 전기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40%더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기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철강 산업을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뭐 용역이라든지 지원 보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업계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강업계가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있는데 정책 훈풍 주목,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부동산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 있죠. 요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할 것이다. 6월 3일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이 살아나서 이제 다시 철강업계가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주식 주가로 반영이 되어야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지금 당장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소리긴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6월 이후로는요, 그게 있어요. 미국이랑 LNG 협상 테이블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4월 달부터 기대를 했었던, 실제로는 2월 달 시작해서 이제 3월 달까지 기대감을 받아왔었던 이 LNG 프로젝트가 살짝 딜레이 되면서 주가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 뒤에부터 우리가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6월 대선 이후로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들어갈 때 무조건 이 LNG에 대한 협상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월 달에 이런 기대감이 다시 붙어줄 수 있는 그림은 그려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고 해서 손절하라는 타이밍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가 매수할 금액으로 제가 따로 알려드리는 어떤 뭐 3개의 종목,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딱 한 개만 들고 가셔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만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에서 6개월이요. 뭐 단기간에 막 100%, 200%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정치 테마주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시가총액이 한 미들캡, 그러니까 한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으로,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3에서 6개월 동안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 목표 수익률 한 100% 정도 한번 볼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예시도 다 드려줬었죠. 제가 올해 들어와서 5월까지 저희 정규반에서 추천드린 종목 BHI 150%, GNC에너지 100%, HT현대, 마린엔진 55% 수익 3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수익은 단기간에 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봐야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익 나는 거, 막 하루 이틀 만에 폭등하고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느긋하게 반년 정도 기다리면서 한 100%까지 목표를 잡고 가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철강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냥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 부분만 좀 간단하게 짚고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오늘 영상을 뭐 뺄 그거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주 시작인데 당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빨리빨리 회복을 해서 시가총액 높은 애들 위주로 조금 반등이 잘 일어나는 모습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